9월 16일 화요일 오늘은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죠. 이제 AI. 네. 그리고 AI가 생활에 이제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AI와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 AI 저는 요즘에 진짜 별의 별거를 다 물어보거든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검색창에 물어보거나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거나 했던 것들도 요즘에는 진짜 AI를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어떨 때 AI를 좀 사용하시나요? 저는 AI를 거의 안 쓰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사용할 줄 몰라서도 있는데 뭐 물어보거나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AI를 사용할 시간이 없으시군요. 네. 요게 이제 대학교 입시에도 참 AI가 많은 영향을 요즘에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챗GPT 같은 인공지능 도구가 많이 쓰이잖아요. 특히 대학 원서나 에세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정말 큰 유혹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좀 이런 사례가 많나요? 네, 그러니까 AI를 들으시면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사진을 보정한다든지 예. 프로파일 사진을 이렇게 손을 댄다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거를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학교에서도 쓰고요. 학교에서도 써요? 네, 그러니까 에세이나 이런 거를 쓸 때 그런 거를 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그런 거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다른 것까지 이렇게 도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AI를 더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숙제를 내주거나 할 때 AI를 활용하는 게 허용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면은 그거는 허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아니면 조금 AI가 냄새가 난다 네. 하면은 이제 바로 그거를 이제 바로 그걸 퍼니시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죠. 그걸 좀 더 정교하게 이제는 확인을 선생님들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과 방패예요. 그러니까 창이 생기면 방패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대학들이 좀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것 같아요. 원서를 이게 진짜 학생이 쓴 건지 아니면은 AI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건지 AI가 거의 다 쓴 건지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시험을 해봤거든요. 시를 한 편 써달라. 이거 굉장히 좀 창의적인 거잖아요. 근데 시 한 편을 뚝딱뚝딱 만들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신기한데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훨씬 더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AI를 쓰는 학생들을 좋게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면에서는 AI를 피할 수가 없지만은 네. 자기의 진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AI나 이런 거를 쓸 경우에는 많은 뭐라 그럴까 법적으로 네. 어떤 때는 이분 법적으로 이렇게 건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좀 대학들에서 엄격하게 이 부분을 제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AI 사용을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좀 실제 사례를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뭐 텍사스 A&M 대학교도 그렇고 브라운 대학교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AI 같은 경우에 몇 초 만에 이제 단어나 이런 거를 구사를 할 수 있고 페이퍼를 뭐 몇 초 만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고 싶어 하는데 이제 텍사스 A&M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법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걸 사인하는 서명하는 그런 란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발견이 됐을 시 만약에 합격을 했어도 그거를 이제 해제할 수 있다. 불합격 통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라운 같은 이제 많은 대학교들이 다 이런 거를 쓰는데 그런 거를 발견 시에는 바로 불합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느껴질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고 그러면은
그 에세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도 이제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가기 때문에 그쵸. 입시에는 큰 타격이 되죠. 나는 뭐 이 에세이만을 활용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걸리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진짜 진정성이 없다 해서 그 다른 모든 그 친구가 했던 활동들 같은 것도 진짜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플래저리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학교에서는 크게 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I를 쓴다는 것 자체도 이제 플래저리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엄하게 다루죠. 이 AI 탐지 기술도 또 AI가 발전하는 만큼 아까 창과 방패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좀 걸리지 않을 거다. 이거는 걸리지 않겠지 하는 그 생각이 참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를 한 편 써달라고 했더니 맞아요. 이게 뚝딱해서 그럴듯한 시를 네. 만들고 만약에 어떤 페인팅을 원한다 아니면 뭘 하는데 그럴듯하게 다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티피셜하다고 바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이거 내가 쓴 것 같아. 아니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맞아요. 하고 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나 그런 거를 이제 찾는 그런 프로그램도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용에서 알거든요. 내용에서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의 그 유니크한 스토리, 유니크한 진정성 이런 거를 원하는데 계속 스토리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그런 에세이를 토대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런 특유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AI 활용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디까지는 조금 허용이 된다 하는 부분들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이나 프루프리딩 이런 거를 하거나 이제 스펠링 책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괜찮은데 내용을 손댈 때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되죠. 내가 내용을 전반적으로 진짜 다 적은 다음에 뭐 문법이나 뭐 이런 스펠링 틀리고 이런 부분 체크해줘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네. 네, 그런데 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가 진짜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왜 그게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지 하는 의문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AI를 썼다는 그런 냄새가 날 경우에는 그 에세이에도 의문이 가게 되고 그러면 그 내용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스토리고 아무리 유니크한 스토리여도 AI가 쓴 것 같아 하고 느껴질 시에는 이제 그게 그 에세이뿐만 아니라 모든 원서 내용에 이제 그게 폐를 끼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학생이 AI를 써서 글을 쓸 거면은 또 학교 성적이나 이런 것도 AI를 써서 이제 좋게 받았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학생에 대한 색안경이 끼어지게 되죠. 그죠. 우선 첫 단추 자체가 좀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학생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 입학사정관이 찾는 거는 좀 매끈한 문장이 아니라 학생 본인의 목소리와 진정성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AI 글이 어떤 한계가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창의적인 면에서 이제 창의적이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 학생들마다의 그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생각을 한다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통 에세이를 쓴다고 하면은 또 뻔한 얘기로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거는 너한테는 아주 유니크하고 이제 깊은 스토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뻔한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 그 입학사정원들은 너무 많은 걸 보게 되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많이 이제 그거를 다뤄주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보다는 이 스토리가 나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것보다는 여기에 대해 이걸 넣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 자체가 그거를 이제 스토리를 자기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딱 학생이 보면은 이제 그거를 한번 읽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치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더할 내용이나 좀 더 유니크하게 할 내용도 뺀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말이나 그게 이제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섞기에는 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진정성에서 이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좀 굉장히 유니크한 스토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어떤 때는 아주 큰 일, 아니면 큰 이벤트나 스토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고 소소한 거라도 이게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거기에서 배운 점이 뭔지 이런 거를 받고 싶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캔슬이 있었는데 뭐 그게 이제 뭐 그런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엄청 어마어마한 네. 스토리가 꼭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걸 어떻게 나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제 보여줄 때 그때 이제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군요. AI는 아무래도 이렇게 독창적이고 진실된 마음을 담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 돌아와서 AI와 대학 입시라는 주제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9월 16일 화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 AI와 대학 입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학생들이 AI에 의존하면은 안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진짜 이 정도는 안 걸리겠지 싶어도 이게 뭐 프로그램을 쓰니까 그분들도 그래서 뭐 몇 %는 AI가 했을 확률이 이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쵸. 선생님들도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퍼센티지로 이건 AI가 썼을 확률이 50%다. 아니면 60%다. 99.9%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그러면 학생을 불러들여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거가 만약에 이제 사실로 드러났으면은 크게는 퇴학 처리까지 갈 수가 있고. 고등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오. 이제 F를 받는 거에서부터 네. 서스펜션에서 퇴학 처리까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학생도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진짜로 안 썼다고는 하는데 끝까지 안 선생님이 썼다고 그 하는데. 프로그램을 썼을 때 네. 그게 70%가 80%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약간의 그런 치링을 했다는 그런 유혹이 있었던 아이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안 했지만은 이제 다른 그런데 휩싸여서 그런 거가 있어서 이제 원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적발이 된다고 아니면 의심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제 그걸 F 처리하면서 이제 서스펜션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올바른 준비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준비 전략은 진짜 전략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핵심은 이제 활동 자체보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보다 그걸 함으로써 이걸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입학 사정관들한테는 네. 이제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렇군요. 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엇을 했다 그것보다는 이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다까지 보여주는 게 포인트다. 네, 그러니까 개성이 살아있는 그런 거를 높이 평가하죠. 좀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 진짜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싱크로유인가? 네, 그래서 이제 AI 싱어하고 진짜 싱어하고 같이 불렀을 때 맞아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상한 것 같아.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파악을 뭐 꽝도 많았지만은 예. 그걸 잘하는 이제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들도 이런 거를 이제 더 접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레이더가 더 이제 발달했을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늘 또 엄청 많은 이 에세이를 보다 보니까 딱 보면은 이거 좀 AI 힘을 빌렸네 하는 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쓰지 않더라도 그분들 눈에는 더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마다 에세이를 봐왔는데 갑자기 학생들의 실력, 라이팅 실력이 이 정도 올랐다고 이런 그거 확 이제 표현이 되죠.
네. 원장님, 대학 입시는 단순히 시험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함께 평가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에세이.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활동 기록, 추천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에세이에 AI를 써서 끼치는 영향보다 AI를 썼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진전성을 없애는데 많이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좀 에세이, 활동 기록, 뭐 또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런 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핏하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스토리가 진정성이 있다. 이어진다. 이래서 이 학생이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 학교로 오고 싶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왔고,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맞아 끼워지거든요. 그렇죠. 연결이 되겠네요. 네. 근데 너무 또 이게 생뚱맞게 이것을 나는 원한다고 했는데 그 활동은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의사를 하고 싶다고 네. 이렇게 에세이는 썼는데 이제 그 헬스케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아예 이제 관련이 없는 서브젝트 아니면은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 학생이 아는 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근데 좀 이 머릿속 생각들은 많은데 이게 글이나 말로 좀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좀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리스트로 모아봤는데 네. 이제 첫째는 이제 학생은 AI가 아닌 자기 말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AI가 아니라 자기 말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 네, 그러니까 AI에 일찍부터 의존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목소리를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AI 쓴 게 내 목소리 같고 내 목소리가 AI 같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자기 말로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지를 연습을 해야 이건 내 목소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 먼저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전부 다 스페셜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겪어온 거나 이제 하는 목표나 이제 그 생각이나 이런 게 다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얼마만큼 잘 표출해서 이제 표현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네, 학생마다 분명히 다 진짜 장점이 있고 특별한 점이 있고 개성이 있는데 이거를 끌어내지 못하는 내가 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지어 잘 모르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장점도 많은데 이제 다른 장점이 더 높게 보인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거에 위축돼서 맞아요. 자기 장점을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보이는 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이런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에서부터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내가 해온 거를 모두 올게나이즈를 하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나 이런 거 볼 때 훑어보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 생각은 이랬고 그때 내 마음은 이랬다. 이런 거를 이제 진정성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뭐 느낀 점이나 이런 변한 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두는 것도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억을 하겠지 맞아요. 하지만은 이게 이 사진을 내가 언제 찍었지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좀 더 수월하죠. 네,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모의 에세이를 써보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고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자기 내용을 이제 뱉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거를 다듬는.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섯째는 이제 성적뿐 아니라 활동과 성장 경험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액티비티나 이런 거를 픽할 때부터 내가 이런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액티비티가 적합할 것 같다. 이 내용을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은 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여섯째, 이제 대학별 규정과 특히 AI 사용 지침을 꼭 확인해야죠.
이건 대학마다 다 다른가요? 지금은 이제 딱 이제 공통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대학마다 이제 자기네들 방식을 찾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해가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공통화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학교마다 그 징벌에서부터 어떻게 찾는 거에서부터 징벌 그리고 그걸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것까지 이제 다 다르게 다르군요.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A&M은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데는 그냥 실격 처리 실격 처리. 이걸로 끝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해야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이 에세이는 우리 아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이 학생을 계속 이제 태어날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학생이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장점이고 이런 게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학생이 꺼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자기 장점이 남들에 비해서는 좀 초라하다 이렇게 느꼈다 보면은 그런 거 이제 부모님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으니까 예, 학생의 장점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칭찬해주고 이제 올려주면은 그거에 자신감이 붙어서 더 그쪽으로 이제 더 활발하게 할 수가 있죠. 이 학생들이 좀 자기의 진짜 솔직한 마음 같은 거를 왜 부모님들께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아예 이제 티네이저 되고 나면 학교 쾅 오자마자 닫고. 문 닫아놓고 네. 저녁 때 내려와서 밥 먹고 다시 또 올라가고 예. 휴대폰만 보고 있고 친구들과만 또 지내려고 네. 하고 이렇다 보면 이제 진짜 이 아이의 장점이나 뭐 이런 진짜 생각, 진정한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듣는 게 부모님들도 파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남자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과묵해요 이렇게 보는데 사회나 친구들하고 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다른 모습일 네. 때가 많죠. 네. 이런 마음들을 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네. 네, 그리고 8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시를 평가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이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면 내가 또 해야 될 거. 그렇죠. 이거 꼭 해야 이렇게 되고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항상 아이들 보고 즐기라고 해요. 입시를 즐기라.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내 이제 후에 이제 4년 아니면 8년 아니면 10년을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원서에 시간을 얼마나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보다는 자기한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 학교를 통해서 할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이제 즐길 수가 있죠. 이걸 어떤 좀 목표로 바라보기보다는 사실 인생이 길잖아요. 그 긴 인생 중에 한 어떤 과정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방향으로서 이 한 단계를 또 설정할 수 있도록 좀 나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원서 내기 전까지는 자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아이들이 드물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게 뭘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뭘 하는 거지 이런 거를 할 때 그럼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그럼 자기의 인생을 이제 설계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AI가 주제라 보니까 이제 모든 과정의 기본은 이제 정직함이죠. 정직함. 네, 그래서 지금 바로 그거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가 치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받을 수가 있어도 그거를 안 하고 오로지 나의 힘으로 이런 걸 이뤘을 때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복을 할수록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멀어지게 되죠. 좀 나에 대해서 잘 깊이 고민해보고 대학에 좀 진정성 있게 나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원장님 학생들이 좀 안전하고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게이웨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카운슬러 분이 붙으셔서 이제 학생의 모든 거를 이제 도와주고 그거를 이제 인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설정에서부터 에세이 아니면 레즈메, 인터뷰, 파이낸셜 에이드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문한 것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과정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딱 정해진 틀이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진짜 다 다르니까. 진짜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학교에서 비슷한 학생이 목표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네. 가는 길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대학교들은 컬렉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컬렉터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으기 때문에 대학교들에서 다양함을 원해요. 오히려 비슷한 학생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그거 몇 개 있어.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말고 좀 새로운 거, 다른 거 이런 거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근데 이제 다 스페셜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얼마만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잘 표현해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인 거죠. 네. 네, 원장님이 10월에 또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입시 시즌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10월 11일 날 어스틴에서 이제 첫째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노에서 18일 날 10월 18일 날 이제 세미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 그리고 학년별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네. 아이들이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학부모님만 막 열성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또 들어보고 같이 또 나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학부모님만 열성이 있으면 그게 부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엄마는 왜 그래? 네. 아빠는 왜 그래?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때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맨 처음에는 시큰둥이 이렇게 억지로 그쵸. 왔기에 것처럼. 끌려온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질문을 할 때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궁금했던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오히려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군요. 네. 네, 요 세미나 무료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입시 마감이 절박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뭐 한 달, 두 달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마감이 있으니까 이제 좀 조급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안 했던 AI한테 의존을 할 수도 있고, 그쵸.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유혹에 걸리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 딱 그 결정만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에 문이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러면은 상담이나 이런 거를 받으셔서 조언을 받으시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많은 컨설테이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 AI의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 시기지만,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AI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오히려 진짜 내가 원했던 목표가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가을 학기 수업 등록 한창 진행 중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SAT와 ACT 준비부터 일반 교과목 그룹 수업, 그리고 전과목 1대1 튜터링, 입시 카운슬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어요. 특별히 10월에는요. 입시 전략과 정보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0월 11일 오후 3시 어스틴 노스웨스트 지점, 그리고 10월 18일 3시에는 플래노 지점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이 입시 방향에 대한 알찬 정보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학 합격을 위한 모든 부분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와 함께 현명하게 준비해보세요. 버클리 아카데미의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들은요. www.bacademy.com
버클리 숫자 2 아카데미.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구글에서 한글로 버클리 아카데미라고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9-562-3324, 469-562-3324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한국어로 상담과 등록 문의 가능하니까 이 번호 잘 저장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도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행복 스케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